이번에는 우리 30페이지, 전산일보 1급 교재 30페이지에 82의 기출문제의 소득세 실무 문제 4-1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박신우 씨의 사원 등록 중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중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올바른 것으로 가정하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고 기본공제에서 부로 표시한다. 박신호 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소득 연령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부친, 모친, 배우자, 자녀, 자녀인데 연령은 이제 주민번호 넣어주면 나올 거고, 그지? 자, 배우자는 전업주부이지만 양도소득 금액이 1,000만 원 있대요. 그럼 무슨 제한에 걸려요? 소득 제한에 걸려요? 종합소득 금액, 폐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 합계가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 제한에 걸립니다. 부친과 모친 및 자녀는 모두 소득이 없고, 부친, 모친, 자녀는 소득이 없으면 연령에만 안 걸리면 기본공제 가능하고, 부친은 장애인 복지법상 시각장애인, 1급 장애인이고, 배우자 장애인 수급자는 연령을 안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박신우 씨의 장모인 김양자 소득 없음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일단은 사원 등록. 원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에 사원 등록 가셔서 박신우 씨의 부양가족 명세 탭 가셔서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고 본인이 한부모 경로 장애인은 안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부친. 부친 1번 박강순. 주민번호가 460706 1051326. 장애인인가? 부친이?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고 70세 넘었으니까 경로고 모친도 1번 조순이. 주민번호가 49 0801 2018 623. 모친도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가능하죠. 60세 이상이고 경로 우대. 배우자는 3번 서진이. 84 0301 2103 012. 배우자는 소득에 걸렸죠. 그래서 기본공제 안 되니까 부. 그 다음에 자녀. 자녀는 4번 박장우. 09 0122 3051 312.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가능하니까 20세 이하고 자녀 세액공제. 그 다음에 박은우. 주민번호가 18 0801 4105 121. 4살이고 소득 없으니까 기본공제 가능하고 자녀 세액공제는 7세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그지?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고 종료하시고.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이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라는 얘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온 자료라는 얘기. 국세청 자료. 박신우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근로소득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4번에서 F2 눌러서 박신우. 첫 번째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있고, 그지? 본인하고 장남 다 소득 연령 안 걸리잖아요, 그지?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오른쪽에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에 일반 보장성에 120만 원.
또는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의료비는 소득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고, 예, 질병 치료 및 그지 요양 목적 가능하죠. 부친 인공관절 되고, 장남 탈장 되고, 장모 하한검 되고, 배우자 맹장 되죠. 장모 하한검은 안 되는구나. 무슨 목적이라서. 미용 목적이 안 되고, 배우자의 맹장은 이 돈을 지금 본인이 냈으면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가 냈으면 안 되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 나오지? 어. 박신우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 적용받고자 한다. 그러면 일단 이건 박신우가 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비, 부양가족 탭에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 성명에서 F2 눌러서 부친 박강순 의료 증빙 코드는 국세청장 예, 금액은 300만 원. 두 번째는 F2 눌러서 장남 직계비속 국세청장 금액이 20만 원. 세 번째는 F2 눌러서 배우자 서진이 예, 국세청장 금액은 100만 원. 됐을까요?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교육비는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고 직계소득 쓴 거 안 됩니다. 음. 지금 그 배우자를 뺀 나머지는 다 소득 제한에 안 걸려요. 그래서 장남 초등학교 장남 학원비는 장남이 몇 살이야? 아, 장남 초등학생이죠. 근데 우리 학원비는 누구만? 취업 전 아동만 돼요? 그지? 그래서 교육비 안 됩니다. 학원비는 장녀의 보육료는 가능하고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에 교육비 세액 공개에서 더블 클릭 예. 초중고에서 더블 클릭 장남은 초중고 100만 원 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장녀는 취약전 아동 더블 클릭 지출 금액이 1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됐을까요? 확인하시고 기부금은 소득 제한 있고 연령 제한 없습니다. 본인 장남 장녀 다 되네. 그지? 일단 소득이 안 걸리네. 안 걸리는데 본인은 한국세무사의 공익재단 지정기부금 단체고 장남은 국군장병 위문금품이니까 법정기부금 장녀는 유니세프 예,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기부금 그 뭐지 전문 모금기관이 법정기부금이 되려면 예 그 뭐지 기부금 받은 돈의 10% 이내로 운영비를 써야지만 법정기부금이고 10% 넘게 운영비 쓰면 지정기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니세프 지정기부 단체는 그 전문적으로 모금해서 운영비로 10% 넘게 나간다는 얘기야. 근데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10% 이내로 쓴다는 얘기고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는 법정기부금이거든. 차이 이해 갔을까요? 음. 그러면 예, 기부금 노란색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 법정기부금 장난감 법정기부금 단기에 30만 원 그 다음에 본인은 예, 지정기부금인데 종교회 단기 지정기부금 종교회 단기에 100만 원 장려 것도 있구나. 장려 것까지 예, 종교의 단기 기부금에 110만 원. 됐나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해서 문제 4번의 1번은 끝났고요.
두 번째, 영업부 가장 백이엘홍의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퇴직소득 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예. 백일원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족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대요. 무주택자가 그러니까 퇴직금 우리 중간정산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주택자금이 필요하거나 또는 뭐 가족 중에 누가 육교에서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일은 2022년 5월 31일이고 중간정산 현재 퇴직금은 5천만 원이고 퇴직금 지급일은 2022년 6월 5일이며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음. 퇴직소득의 기록 시기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지급일이에요. 지급일. 중간정산일이 아니라 중간정산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금의 보장법상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적으로 퇴사했으면 사원등록 가서 퇴사일자부터 입력을 해줘야 돼. 근데 실제 퇴사한 거는 아니니까 퇴사일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냐면 퇴직소득관리. 퇴직소득관리에 퇴직소득 자료 입력. 퇴직소득 자료 입력. 예전 프로그램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것도 사원 등록에서 입력하는 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달라져 갖고 지금 연월은 6월. 지금 연월은 6월. 그 다음에 근로. 그 다음에 4번에서 F2 눌러서 101호. 예. 중간. 중간. 여기 중간 지급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래. 최종에다가. 사실 최종 처리가 아닌데, 그지? 근데 여기 어떻게 중간 정산이라고 나오긴 나오는구나. 중간 정산이라고 나오죠? 기속은, 기속은 5월이죠. 지급이 6월이고. 잠깐 이게 좀 헷갈린다. 기속 시기는 지급이. 기속도 6월로. 영수일자는 6월 5일. 2022년 6월 5일. 중간 정산이고요. 실제 퇴사하진 않았고 기산일, 입사일, 지급일. 지급일은 6월 5일이죠. 그지? 2022년 6월 5일. 여기를 지급일로 해주면 또 안 될 텐데. 여기는 중간정산일 5월 31일. 2022년 5월 31일. 제외월수는 없고요. 가산월수 없고 가세퇴직급여. 가세퇴직급여가 5천만 원. 기산일과 퇴사일은 필수 입력. 그럼 미안해. 퇴사일을 2022년 5월 31일. 프로그램이 바뀌어갖고 예전하고 5월 30일. 여기 지급일은 2022년 6월 5일. 6월 5일. 그러면 기산일부터 퇴사일까지 73개월. 중간정산하는 날은 5월 31일이고 지급받은 날은 6월 5일이고. 그지? 6월 5일이고. 예. 근속월수가 73개월이고 제외월에서 가산월수는 없고 가세퇴직급여는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원천유세에 대해 세금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퇴직금의 기속 시기가 실제 퇴직한 경우는 퇴사일이고 퇴직금 중간 정산한 경우는 실제 지급일이에요. 중간 정산한 경우 실제 지급일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제 지급은 6월 달,
중간정산, 기산일은 5월 20일, 2016년, 퇴사일, 중간정산일은 지금 5월 30일에, 그지? 지급일은 6월 5일인데, 예,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속은, 예, 지급한 달이라서 6월달, 영수일자 6월 5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82회, 예, 소득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